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무안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돼 입주 예정자들이 시위를 여는 등 분노하고 있습니다. 영암호와 솔라시도 기업 도시가 남해안 관광벨트의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투자 유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국 장애학생체전과 소년체전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수 등 방문단을 위한 준비는 어디까지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체전에는 선수들을 포함해 가족들까지 많은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면서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손님 맞이 시민의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 배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026학년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을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공문을 통해 정식 건의했으며 특히 전남도에서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 대학을 추천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데 따라 공문을 제출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도 조만간 발주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는 순천지역 사회단체가 서부권을 위한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국립의대 전남 유치를 위해 도민 역량을 하나로 모으자고 호소했습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발표에도 순천지역 사회단체가 갈등만 키워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마침내 확실한 단초가 마련된 전남의대 신설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며 과도한 경쟁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입주를 앞둔 무안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와 균열 등 중대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돼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설레는 첫 입주의 꿈이 무너져버린 입주 예정자들은 책임 있는 안전진단을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물에 젖어 흥건하고 지하 주차장의 천장 배관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집안 벽은 완전히 깨졌고 바닥은 구슬이 굴러다닐 정도로 기울어 발로 밟으면 삐그덕거립니다. 화장실 벽 속에는 시멘트가 아닌 타일을 쌓아 채워놓았고 쓰지도 않은 보일러 연통이 찢어져 있기도 합니다. 아파트 벽은 한눈에 봐도 휘고 기울어 반듯한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지난 2022년 착공에 입주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2개 단지 83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지난달 말 사전 점검을 진행한 입주 예정자들이 찍은 영상과 사진으로 조악한 시공 상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의 해명과 사죄를 요청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금 세대 하자 접수한 것이 평균 한 세대당 150건이 넘어요. 평균이. 그러면 세대수로 곱하면 6만 건 이상이라고 어마어마한 하자수입니다. 이건 공용 하자수를 제외한 거예요. 나도 이렇게 안 하겠는데 웃기다가 나중에는 슬퍼가지고 눈물이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첫 재산이고 엄청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우중타설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시공사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가적인 점검과 입주 예정일 변경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협의된 게 아직 없어서 저도 이제 지금 당장 답변을 하기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준공 당시 현장 감리자의 보고 등을 승인한 무안군 역시 행정적 책임자로서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모두 보완된 후에 사용 승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하자 범벅인 상태로 입주 예정자들을 맞이하며 소중한 첫 입주의 꿈을 무너뜨려버린 신축 아파트. 추가 안전진단과 재점검 등 조속한 보수를 위한 시공사와 지자체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인 영암호와 배후도시 솔라시도를 남해안 관광벨트의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절반 이상이 민자 유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치밀한 대응 전략이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전 영암군 삼호읍과 해남군 산이면 사이에 방조제를 건설해 조성된 영암호입니다.
담수용량 2억 4천만 톤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된 영암 측 간척지에는 F1 경주장과 골프장, 해남 측에는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농업용으로만 사용되던 영암호는 최근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영암군, 해남군은 오는 2033년까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14개 사업에 7,41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내수면 마리나 등 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 사업. 해남군과 영암군은 공동으로 전문가 포럼을 열고 복합 관광 레저 기반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해양 레저 스포츠 활동과 더불어서 그런 기반 시설이 조금 만들어지면서 이 지역이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영암호 방조제 남단에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산이정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2단계로 나눠 건설되고 있는 정원은 우선 1단계 16만 제곱미터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국내 정원 전문가들이 산이정원 개장에 맞춰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정원도시의 미래를 논의하는 포럼도 열릴 예정입니다. 인구 절벽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아젠다로 정원이 또 여기서 새롭게 전남에서 만들어지는 이 신도시가 가져야 될 기능에 대해서 고민하는 공간으로 남해안 관광벨트의 축으로 떠오른 영암호와 솔라시도 기업도시. 그러나 수상과 주변부 개발 사업의 절반 이상이 민자 유치 사업이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유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해남군은 어린이날 연휴인 내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해남군 황산면 공룡박물관에서 해남 공룡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2회째를 맞는 해남 공룡 대축제 기간 동안 박물관이 무료로 운영되고 어린이 공연과 마술쇼 등 어린이 공연이 4일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공룡박물관 광장에 놀이터를 조성하고 짚라인과 페달보트 등 놀이기구를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괭생이 모자반이 제주도와 전남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관측 위성과 해경 함정 등을 활용해 서남해 전역과 전남 인근 해역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등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으며 지자체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해안가에 유입된 괭생이 모자반을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괭생이 모자반은 통상 1월에서 2월에 유입됐는데 올해는 다소 늦은 시기에 유입됐고 유입량도 평년에 비해 적은 걸로 보이지만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해안 가로수에서 흰개미로 추정되는 벌레 수십 마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무안군은 어제 한 상가 인근 나무에서 흰개미 떼가 발견돼 나무를 갉아먹는 외래종인지 불안하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을 확인했지만 흰개미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은 접수된 사진을 나무의사에게 전달해 정확하게 개체 확인 작업에 나선 뒤 필요시 방역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목포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학생체전과 전국소년체전, 앞으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양체전은 특성상 어린 선수들과 보호자 등 2만 명 이상이 전남을 대거 방문하게 되는데요. 체전 개최를 위한 준비는 다 됐을까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국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 육상 경기가 펼쳐질 목포 종합경기장. 풀을 베고 잡초를 뽑는 등 경기장에 찾아올 관광객들을 위한 주변 정리가 한창입니다. 곳곳에 죽어버린 잔디도 다시 심고 육상 트랙도 보수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여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유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하키장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 어린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수 인터뷰를 위한 촬영실과 보다 생동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기 위한 중계실도 설치했습니다. 곰팡이 등 부실한 관리로 논란이 됐던 목포 실내 수영장도 청소와 정비를 마치는 등 소년체전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녹이 슬었던 바닥 곳곳은 다시 페인트 칠을 했고 선수들의 기록을 책임질 출발대는 막바지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체전이다 보니 목포시와 전라남도 모두 안전관리와 보호시설 설치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주요 참가 주체이다 보니까 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또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양체전이 펼쳐지는 8일 동안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시민들은 1,600여 명.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쌓은 경험으로 올해 소년체전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성공체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년체전에 이어 아시아 육상대회와 세계 배드민턴 대회 등 굵직한 행사들이 올해 연이어 예정되어 있는 목포와 전남. 성공적인 체전과 각종 대회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전국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에는 선수와 임원, 특히 가족들까지 많은 인파가 목포에 몰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지만 손님을 친절하게 맞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중요합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장애학생체전과 전국 소년체전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목포시. 주요 경기가 치러지는 도시지만 아직 시민들은 체전이 열리는지 체감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중순 말 정도 하는 줄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잘 모르고요. 5월 23일부터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전국 체전에 비해 소년체전은 시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체전의 효과는 큽니다. 선수와 임원은 물론 어린 선수를 응원할 가족 친지까지 참여하면 전남 전체적으로 2만 명이 넘고 목포에는 만여 명에 가까운 손님들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양대체전의 생산 유발액이 266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19억 원, 취업 유발 효과도 183명으로 분석됐습니다. 목포에서 지난해 개최된 전국체전도 식당 매출이 10%에서 60%까지 증가했고 숙박업소 매출도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본 소년체전의 특성상 함께 방문하는 보호자와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포함하면 지역 경제 부양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체전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응원단이 지난달 30일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으며 숙박업소와 음식점에도 착한 가격 받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택시와 버스 등 교통업계도 친절과 미소로 손님을 맞는 등 양대체전에 수준 높은 시민 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가 폭발하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피해는 더 큰데요. 때문에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한계도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연기가 가득합니다. 소방대원이 불이 난 전기차 아랫부분에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전기차에 불이 나면 배터리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오르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는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은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지면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차 충전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지상에 새로 설치했습니다. 대표에서 지하는 아예 상무하게 하자, 위험하니까. 아예 지자체가 나서 조례를 만든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남도는 관련 조례에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조항을 새로 만들었고 전라북도 정읍시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긴 공동주택 9곳에 1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라북도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다른 시군들은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신축 아파트처럼 지상 주차장이 없는 곳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들은 주차장이 지상에 없잖아요. 그 권장하는 걸로 해가지고.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139건 가운데 34%는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만큼 화재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승진의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남의 경찰관 5명이 파면됐습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감 3명과 경정 2명에게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징계인 파면 처분이 의결됐습니다. 이들은 승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수천만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목포수협이 2024년 풍어제 개최와 함께 신축 수산물 판매장을 개장했습니다. 어제 목포 북항일원에서 열린 2024 풍어제에서는 난타와 클래식 등 축하 공연과 함께 풍어 기원고사가 열려 어업인의 안녕과 풍어 만선을 기원했습니다. 또 사업비 45억 원이 투입돼 판매시설 48곳을 갖춘 수산물 판매장도 새롭게 개장해 수산물 유통과 판매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목포시가 어제 5월 시정 현안 회의를 갖고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와 전국 소년 장애학생체전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박홍률 시장은 회의에서 목포대 의대 유치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시민과 합심해서 의과대학을 목포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흑산도에서 울릉도까지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과학으로 하나 되는 축제 한마당이 오는 6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와 연계해 열립니다. 전남교육청은 과학교구를 꾸러미 형태로 제작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서 지역과 울릉도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소통 공간을 마련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토론이 이뤄지는 등 창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회 신안 샴막예술축제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신안군 비금도와 자은도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주류 기업이 참여해 신안 천사굴과 함께 프리미엄 샴페인 멈의 시음 행사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샴막 축제는 1851년 프랑스 나르바로가 비금도에 표류했지만 섬 주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간 것에 대한 보답으로 당시 프랑스 상하이 영사 몽타니가 샴페인을 나주 목사가 막걸리를 주고받은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산림이 어우러진 완도 약산 해안치유의 숲에 산림치유 지도자 3명을 배치하고 3가지 테마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약산 해안치유의 숲에는 지난달 말 3,416명이 다녀갔고 이 가운데 541명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배 증가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무안군 온남면 영해양의 어촌 뉴딜 300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영해양 어촌 뉴딜 300사업은 55억 원을 투입해 어항시설 정비와 안전시설 정비, 어울림센터 조성과 마을회관 환경 정비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무안군은 영해양을 어업인이 돌아오는 활력 넘치는 어촌마을로 조성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촌 뉴딜 300사업 지구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악과 미술, 무용 등의 재능이 있는 영재 개발을 위한 2024 예능 영재 키움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예능 영재 101명을 선발했으며 전남예술고와 한국창의예술고 등에서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 체험 학습과 유명 예술인 초청 강연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국섬진흥원은 어제 경남 통영시 추도를 5월 이달의 섬으로 선정했습니다. 추도는 곡식을 파헤치는 농기구인 가래를 닮아 가래섬으로 불리는 섬으로 150여 명의 인구가 등록돼 있으며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섬 영화제가 열립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인 지금 내륙으로 안개가 자욱한데요. 물이 인접한 곳은 가시거리가 더 짧아져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더 오름세를 보이며 더워지겠고요. 일교차도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5월의 첫 주말입니다. 내일은 막다가 차츰 구름 많아지겠고요. 늦은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도 내일까지는 낮 동안 25도 안팎으로 초여름처럼 덥다가 이후에는 기온이 비와 함께 내림세를 보이면서 선선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인 지금 목포 12도, 한평은 9도로 쌀쌀한데요. 낮에는 24도에서 25도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남해안도 낮 동안 해남과 강진 26도까지 올라 덥지만 아침, 저녁에는 10도 안팎으로 쌀쌀해지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0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해상해안은 맑겠고 물결도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9시 41분입니다. 어린이날인 이번 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허리야. 허리 보호대 쪼그리 몰라? 허리 보호대 쪼그리가 꽉꽉 잡아주니까 확실히 다르네, 달라. 이제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하세요. 역시. 예. 거기 허리 보호대 쪼그리 있어요? 고객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 지역의 든든한 금융기관 금남 새마을금고. 금남 새마을금고는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민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고객님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금남 새마을금고.